안녕하세요. 2018 개정 중학문해교육 교육과정 2회의 강의를 맡게 된 박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맥락에 따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를 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료화하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들 개념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칠 내용은 상당히 방대해 학교에서 이를 모두 가르치거나 배울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교육 내용은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선정하거나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구분됩니다. 교육과정은 교육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방법적 원리에 따라 조직해 놓은 것입니다. 교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을 위한 활동 영역의 단위를 말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는 아니고 변동 가능한 것입니다. 교과서는 교과의 내용을 언어적으로 기술한 것을 말합니다.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용 자료에 해당합니다.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평생교육법 제40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학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이나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국가의 기준과 해당 기관의 자율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면서도 교육받는 당사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의 특수성,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자율성,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학습자의 자아실현 및 사회 적응력을 신장하기 위한 성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며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입니다. 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의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해교육 교육과정 문서가 어떠한 체제를 지니고 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야 교육과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총론,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론의 역할은 교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하여 흩어진 교과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이 지켜야 할 규범적 사항을 제시하여 교과 교육과정에서 구체화하는 방향 역할을 합니다. 강론의 역할은 교과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각 교과의 내용 체계는 교과서를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문해교육과정의 총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교육과정 총론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 강론으로서 교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만드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수학습과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교육과정 실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론에는 중학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영어과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고 각 교과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의 목표, 교과의 내용 체계, 교사학습 방법,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2018 개정 문해교육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는 변화하는 문해교육 환경에 대응한 것입니다. 문해교육의 개념이 문자 해독 능력에서 기초생활 능력까지 확대됨에 따라 생활 문해교육 강화 등 변화하는 문해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그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통일성 모색입니다.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해교육 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핵심 역량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그 세 번째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의 반영입니다. 안정적인 학력제도 구축을 위해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활문해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2018 개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성인기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인데요. 먼저 자긍심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기초능력을 바탕으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2018 개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각 교과에서는 이들 핵심 역량의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를 교과의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특수화시켜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됩니다. 핵심 역량은 미래 사회 시민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으로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견되는 능력입니다.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의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이란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핵심 역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개정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교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특징적인 면을 한꺼번에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 개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기에 사회, 문화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과의 내용과 수업 및 평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성인, 초등, 중학 수준의 기초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 전체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 내용의 적정화가 요구되며 과도한 학습량과 피상적인 학습으로는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의 생활 경험과의 유의미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교과의 학문적 내용이나 구조, 논리가 아니라 성인의 생활 경험과의 유의미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종합교육과정의 단계 구분과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추구합니다. 종합교육과정의 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고 낮은 단계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높은 단계에서는 교육기관의 통일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통일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학습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단계별 이수제와 평가제 확립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체제를 마련합니다. 다음은 2018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1, 2, 3단계로 구성하며 각 단계별 교육과정은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편성합니다. 교과 영역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필수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이며 선택 과목은 체육, 음악, 미술, 한문, 컴퓨터 등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위 기간의 재량에 따라 다른 과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 등 생활하면서 요구되는 생활 문해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문해교육기관의 특성,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선정, 편성합니다. 시간 배당 기준은 최소 이수하여야 할 시간을 제시하고 교과별로 배분하여야 할 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스코프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교과별로 배분된 시간은 교과에서 어떠한 내용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다룰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외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 내용의 성격이나 기후 및 계절,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연간 40주를 기준으로 하며 주당 10시간 이상 총 450시간의 수업을 실시합니다. 수업 운영은 주당 최소 3회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각 단계별 교과 수업 시수는 각 단계를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 대상 학습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준 수업 시간 수입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기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국가교육과정을 교육 현장에서 전개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지켜야 할 규범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학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중학수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매 단계마다 40시간씩 총 120시간으로 편성하며 운영 과정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과 영역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주당 수업 시수, 주당 수업 일수를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교과 영역은 교육기관 간의 통일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고 선택교과 영역의 경우 학습자들이 매 단계에서 다른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편성합니다. 그리고 중학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3단계 교과 이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의 실전적 측면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성인 학습자는 각 단계별로 다른 기관에서 각 단계를 이수할 수 있고 교과서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순수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해교육기관은 학습자의 단계 진입을 위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관리하는 교육과정 중 문해교육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엔 교육과정의 3분의 2, 즉 2단계 이내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3단계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형 도서 이외에 시청과 교재 및 각종 학습 자료를 개발, 활용합니다. 교육과정의 평가 및 질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인 교육에서는 국가에서 설정할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수준의 유지는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평가를 통한 질관리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평가와
질관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의 정도, 적절성, 타당성,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도모합니다. 단위 기관에서의 평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 도구 등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 단위 기관에 제공합니다. 시도교육청은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지도 및 학습자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평가와 질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문해교육기관은 학습자가 각 단계별 진입 시 필요한 진단평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완료해주기 위한 형성평가, 교육 목표 달성도를 종합하기 위한 총괄평가를 실시합니다. 문해교육기관에서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여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자 자기평가와 자기진단을 통하여 스스로의 성취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개별 학습자에 대한 배치 근거 자료, 학습자 기록부를 해당 교육청 지침에 의거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2018 개정 중학문해교육 교육과정의 이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